자,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30분 모상에서 우리는 말라가는 거래량 속에서 삼각 수렴 패턴이 하나 관측되었죠. A, B, 그리고 C, D 명확하게 이렇게 4자리 포인트가 나와줬었고, 이 AC 포인트에 대한 하단 이탈이 관측된 후에 AC 포인트까지 리테스트가 나온 후 다시 한번 추락하는 형태, 이 형태로서 C 포인트를 결국 훼손하면서 고배율 추격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오히려 A 저점까지 훼손해버리는 형태가 나와버렸죠. 하지만 지금 그나마 다행인 점은 A 포인트 저점에 대한 훼손 이후 1시간 봉상에서 장악에 성공하는 형태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유동성 수입 이후에 장악형 캔들의 출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지지 구간을 믿어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쇼텀 홀더 서플라이 체인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항복을 많이 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지표의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의 역사적 저점 순간들마다 개미들이 먼저 항복하는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내왔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장세와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22년의 장세, 이 장세 속에서도 개미들의 이탈이 먼저 드러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액션이 있었다. 그러면큼 여러분, 지금이 최악의 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장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담을 최선의 기회까지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 제가 지금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추격숏을 죽이는 형태도 없이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밀어 제껴버린 형태. 도대체 이 형태가 왜 나왔을까요? 모두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쇼크. 갑자기 32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집어던지는 액션을 보여줬죠. 아니 현우야, 스트래티지 얘네 비트코인 80만 개인가 들고 있지 않느냐? 32개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냐? 스트래티지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우선주를 발행했습니다. 추가 매집을 위해선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선주를 만들었는데, 이 우선주 STRC, 이 우선주의 특징은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이 배당금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배당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비트코인의 하락과 이 구조가 만나면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큽니다. 추가 매집 능력 제한, 그리고 배당률 인상, 레버리지 사업 모델 압박,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게 지금 폭락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트래티지가 배당률을 추가 인상할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STRC, 우선주에 대한 지금 수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액면가 이하인 9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곡을 주기 위해서는 배당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당금을 높이면 또 다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32개의 비트코인을 왜 팔았을까요? 22년 이후부터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었던 이 스트래티지가 왜 갑자기 팔았을까요? 네버셀 전략을 대표해온 기업이었습니다. 막대한 배당 의무 부담으로 인해서 우려하던 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32개의 비트코인 매도로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 내러티브에 대한 훼손이 지금의 이 끔찍한 하락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이 끔찍한 하락으로 인해서 쇼텀 홀더, 누굽니까? 단기 투자자들. 이 단기 투자자들의 realized profit, 무슨 얘기입니까? 실현 손익 자체가, 실현 손실 자체가 극단적인 new all-time low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사실상 최악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개미들이 이미 항복하고 떠나가는 장세가 63K에서 이미 기록이 된 상황. 사실상 이런 식으로 고랑을 깊게 파면서 개미를 죽여왔었던 이런 장세 속에서는 하락장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반등이 직전에 와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지고 지난한 극악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지표가 얘기해주는 온체인 데이터들과 거래 수급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 인근이다, 진짜 저점이 다 왔다, 다만 이 저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반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과 함께 브리핑룸 통해서도 사실상 이제부터는 저점 잡기 싸움이다, 시나리오는 결국 적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제부터는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분기점 69.1K에 대한 숏포지션 익절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단기 숏이 어디서 멈출지 도박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시면 그 다음
장기적인 롱포지션 수립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과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돌파해야 할 핵심 저항 구간을 명확하게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이번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결국 58 주냐 마냐의 싸움, 이제부터는 모두 집중하면서 오늘 밤 지표 발표와 코스피 나스닥 기반 명분까지 충분히 쌓여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 실시간 브리핑룸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린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하는 구간들은 먼저 이번에 생성된 구간을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1시간 봉상에서 생성된 이 오더 블록 구간, 지금 611부터 626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구간을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한번 지켜볼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유동성 수익까지 발생했고 유의미한 거래량에 동반되었으며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FVC 구간까지 동반되었 만큼 이 두 가지 구간까지 동반된 만큼 이 구간 자체의 힘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 그렇다면 무엇을 돌파해 줘야 되는가? 지금 상황에서 핵심적인 저항 구간은 결국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658에서 675.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롱을 잡으셔도 되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롱을 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고배열을 쓰지 않는 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배열을 털어내는 무빙들이 심상치 않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하락장 또한 고배열 추격롱이 지속적으로 둘러붙으면서 이 고배열 추격롱들을 죽이는 과정 중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한 채로 어느 정도 청산가는 널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의 포지션을 수립하셔야 된다. 오늘 오히려 추가 하락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반등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여러분 RSI 저점 수준이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15.82.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7.14입니다.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60K 저점을 깨주는 형태가 나오든 어떻든 간에 다이버전스, 날봉 단위의 다이버전스의 가능성까지 정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60저점을 깨도 롱 얘기를 해야 되고 60저점을 깨지 않더라도 롱 얘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근거들이 쌓여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신 채로 지금은 숏을 치기는 오히려 너무 위험합니다. 658까지 애매한 자리에서 이런 식의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 658에서 오름숏을 본다. 이런 식의 단기 숏 포지션을 공략하시겠다. 가능성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롱 포지션의 수립까지 생각을 해둬야 하는 시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스트래티지 체제에 대한 신뢰도는 위협받고 있고 9시 반 지표 발표를 기반으로 위아래 터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하지만 60K 저점 갱신과 사실은 상관없이 결국은 큰 방향성을 롱을 봐야 합니다. 왜? 쇼트타임 홀더 단기 보유자들은 모두 항복했고 이는 역사적인 반등 시그널을 이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고래 매집과 온체인 데이터들이 모두 저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단기 숏보다 장기 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611에서 626 이 지지 구간이 얼마나 작동을 잘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유동성 수입을 만들어주면서 장악해준 이 캔들 자체가 지금 FVG까지 동반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트래킹을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반등으로서 우리는 658에서 675에 존재하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장세를 바라보고 있는 마인드셋과 바라보고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도 확인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